자, 안녕하세요. 복팟 39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39회 40회 했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다 걔 때문이죠. 네, 코로나 때문이죠. 네, 네. 중의적인 느낌이다. 네. 제목은 뭐냐면 마르땡게르의 귀향입니다. 맞아요. 불어로 뭐냐면은 르 그두 느 드 막땡게르. 막상 막땡 그래야죠. 개 이렇게. 영어로는 가래- The Return of Martin Gear. 아 그래? 뭐 리차드 기요? 기억. 조상님이래요. 아니 무슨 야, 이게 물감이 이렇게 걸리는구나. 야. 나도 지금 무식하면 대박 걸리죠. 걸리는데. 예. 진지한 얼굴로 그런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세상에. 저 기어가 마틴 기어야? 실제 영화 리차드 기어죠? 네, 리차드 리차드 기어. 기어가 실제로 이 영화랑 이 제목과 비슷한 영화를 찍었죠? 그게 서머스비라는 영화. 아 그때 남자 중에 리차드 기어예요? 오 마이. 야 대박 좀 봐야겠네. 조디 포스터를 조디 봐야겠네 그러면 내가 좋아. 어머. 생각보다 대작이었어. 그럼 봐야겠네. 아이고 못 산다. 리차드 기어 제가 또 좋아하죠. 네. 그리고 전 조지 포스터 완전 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39회 마르땡게르의 귀향이라는 제목의 책. 네. 장 클로드 까리에르 그다음 음. 다니엘 비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공저를 한 거고 음. 문학과 지성사에서 2019년에 나온 책입니다. 오. 물론 이 책의 시작은 꽤 됐어요. 1982년에 영화와 함께 책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영화와 함께. 그 영화도 마틴 기어의 귀향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개봉이 됐어요. 그게 이제 제라르드 파르띠유라고 80년대 유명한 프랑스 작가 이름 있죠. 되게 잘 외운다. 어려 뭐라고요? 제라르 뭐라고? 제라르드 파르띠유. 오 대박죠. 네, 오. 그 유명한 사람 있죠 프랑스에. 그 사람이 몰라. 주인공. 몰라요? 어. 제라르드 파르띠유 몰라? 얼굴 봐야 할 것 같은데. 코큰 남자예요? 코큰 아저씨. 알아요. 이제 저희 코큰 아저씨. 네. 키 작고 코큰 아저씨. 네, 그 아저씨 또 어깨 또 넓고 지금. 그리고 키가 엄청 커. 힘도 좋아 보이시고. 음. 네. 그래요. 음. 그 사람이 나온 영화와 함께 시나리오 작가들이 그 영화 감독 시나리오 작가가 만든 책이 우리가 지금 함께 본 장 클로드 까리에르와 다니엘 비니의 책입니다. 와 그렇구나. 이 책이고요. 자, 이게 그러면 꽤 고전이에요, 그죠? 아이고 엄청난 82년에 거죠. 책이 나왔고 책은 82년이고 실제 이 이야기의 토대가 된 잊을 수 없는 판결이라는 실화 판결 판사의 후일담은 무려 1560년. 1560년에 그 책이 나와서 지금까지 대박적이다. 사람들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런 책입니다. 네, 하여튼 저만 그렇고요. 몰랐나요? 왜 뭐를? 이 책을 나도 몰랐어. 봤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옷장님이 한번 얘기를 항상 순위 하셔서 올려놨었어요. 네네네. 거기 너무 할 만한 얘기다. 이 심지어 얘기가. 그때 얘기를 듣고 책을 샀는데 그 책을 누굴 또 제가 빌려줬어요. 어머. 나 심지어 본인 읽지도 않고. 이거 참 좋대. 근데 여러분 지금 너무 소문만. 오랜만에 해가지고 소개도 안 했어요 지금. 우리 지정이 하면 씨가. 되죠. 아, 아이, 자 우리 소개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TK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꼬조입니다. 유- 네. 정한이의 옷장입니다. 우리 뭐 하던 대로 해야 됩니다. 키워드로 돌아본 지난 세월. 지난 세월. 지난 세월. 지난 한 달 이게 아니라 지난 지난 세월. 자 코로나 빼고 얘기하세요. 제가 배경 부금 깔게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너무 옛날 아니에요? 그만큼 까마득하다 우리 지난 세월이. 봄과 가을까지 와버렸습니다. 여름을 훌쩍 그러네요, 넘어서. 진짜. 네, 뭐 코로나 탓도 있는데요. 그렇죠. 어때요? 키워드로 말하는 지난 세월. 키워드? 딱 떠올려보세요. 직관적으로 떠올리셔야 돼요. 키워드? 응. 키워드. 아니면 감정 뭐도 좋아요. 좋지. 저는 그러게요. 코로나 블루죠. 코로나 블루. 블루. 오, 야 그래도 코로나 블루 오케이. 저의 어떤 감정이었으면 좀 그런 게 진짜? 분명히 그걸 있었어요. 타버렸어 그거를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왜요? 왜요? 회사도 여전히 이제 적응 중인 거죠. 계속 그렇지. 블루고 회사 블루에 그렇지. 코로나 블루. 회사 블루에 또 아시다시피 또 참 여러 일들이 많았잖아요. 코로나 자체도 또 그렇지. 강력했지만 맞아. 우리 기독교계에 굉장히 힘든 일이 아주 그냥 빵빵 터지면서 이 그런 하나님 것 또한 하나님 광화문- 형제 광화문 나타나. 블루? 네, 광화문 광화문 블루. 블루도 진짜 광화문 있더라고요. 되게 그렇지. 뭔가 열받지. 시니컬해지고 염세적이게 되고 사실 기독교에 남은 몇십 원 안 되는 가치가 탈탈 털리는 느낌이에요. 마이너스 통장 썼어요. 수십 조였는데 나름 수십 조였는데 몇백원 안 이제 남았다가 부채만 야 그걸 털어가야 돼. 야, 그걸 되게 털어가. 적절한 표현하다. 그걸 털어가. 아니, 정말 2020년대에서 제일 크게 웃은 것 같아. 잔고 제로. 이제 잔고 제로입니다. 탈탈 기독교. 털리는 기자 기분이 진짜 실제로 있어. 아, 되게 정말. 그냥 신용도도 뭐가 없어서. 모르게 그냥 무기력한 느낌이. 그러네. 사실 지금도 좀 지속되어 있는 느낌이 좀 있고요. 막
이해하죠. 그 내상이라고 가는 그러죠, 세월. 이런 거. 맞아요. 어떤 화를 못 내는 거야. 저 같은 분들 은근히 많을걸요. 화 내봐야 내가 당하는 거니까. 맞아. 그럼. 아 이번엔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 아우. 탈탈 털렸다는 말이 너무 와닿네요. 진짜 몇 시간 안 남은 같이 코로나 블루. 같아요. 오케이 TK의 코로나 블루. 그다음에 우리 또 저는 얘네 키워. 우리 코로나 블루 받아서 코로나 다크 블루. 딥블루 코로나 딥블루. 쫙 빼고 얘기하는데 블루. 그게 안 되는구나. 안 되지. 안 우리가 되는구나. 그것도 야래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래됐어. 가는 세월 오래됐어. 가는 세월. 네. 왜냐면 일단 저는 키워드는 코로나 다크 블루 이제 온라인 수업. 왜냐면 지금 저희 아이들 둘이 다 학부모. 온라인 수업을 받잖아요. 맞아. 아 이게 나는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 급식 담당이면서 그래. 게다가 집에서 홈스쿨링도 해야 돼. 왜냐면 이제 1학년, 5학년이니까 저같이 좀 저는 뭐 학원도 안 보내고 좀 풀어놓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스트레스 덜한 거예요. 왜냐면 약간 공부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서. 근데도 기본적인 어떤 걸 해야 돼 숙제라던가. 아 근데 이게 마이크 잘 들려요? 위치가 좀 묘한데 괜찮아요? 내 목소리 네. 크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1학년이잖아. 1학년이 지금 입학을 못하고. 맞아. 어떡해.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를 갔는데 맨날 울어요. 왜요? 왜냐면 맨날 마스크를 4시간 동안 아. 절대 뺄 수 없고 어떡해. 쉬는 시간이 없어요. 쉬는 시간이 없이 그리고 친구들이랑 절대 말할 수가 없어. 앉아 있어야 돼. 수업 듣고 화장실을 그냥 알아서 가야 돼. 어머. 그러니까 그 1학년이면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맨날 울고 학교를 만약에 수요일 날 간다 그러면 월요일에 한 새벽에 어느 날 제가 자고 있는데 귀에다 대고 이런 소리가 나. 정말 나 따로 자는데 근데 너무 무서워서 그랬더니 왜 월요일인데 학교 벌써. 가기 싫어 그러니까. 이러는 아, 거야. 너무 직장인은 아, 월요병 같이. 그렇지 바로 그거야. 이틀도 전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것 실적도 때문에 예쁘면. 또 이제 적응하느라 좀 고민이 많았고 진짜 안 보내야 되는데 이제 막 음. 선생님 뭐 담임 선생님 또 교장 선생님 막 이렇게 약간 비상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리고 방학이 됐잖아. 네. 그리고 이제 2학기가 돼서 좀 가서 좀 몇 이제 회 또, 간다 예, 했는데 희망을 방금 말한 보다가. 그 진짜 몇십 원 탈탈 털리는 사건에 의해서 완전 못 갔죠. 게다가- 아이들한테 제일 미안하네.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잘 해주든 안 해주든 어쨌든 식사도 차려줘야 되는데 학부모한테는 지금 맞아요. 경이로운 기록갱신이죠. 예. 6개월을 방학을 한 것 같은. 게다가 이제 일하는 맞아. 부모들은 그렇지. 특히 엄마들은 맞아요. 실제로 스트레스가 좀 많이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둘 수 없으니까 돈을 더 버니까 음. 그런 경우가 많잖아. 맞아요. 다니는데 대체로 어렵게 직장을 당한 엄마들이 얻은 엄마들이 직장을 다 그만두고 집에 맞아, 돌아오는 맞아, 경우. 맞아. 주변에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들어도 너무 안타깝고 또 이 코로나 시기가 물론 모두에게 힘들지만 또 여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플러스 저도 이제 줌 있잖아요. 우리 온라인으로 이제 성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와 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저처럼 이제 사람을 앞에 두고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이 얼마나 웃기냐면 막 캠핑을 가는 길에 차에서 막 강의를 듣고 그렇지. 네. 막혀버리지. 막 휴가 가는 길 막 공항 가는 길에 막 강의를 듣고 뭐 이러니까 제대로 듣는 그러게요. 건지 그리고 화면도 꺼놓고 막 음성으로 해놓고 하니까 좀 이 소통이 안 되니까 맞아. 그 적응하는 기간이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또 이제 주변 강사들이랑 그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잘 이 시기를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이렇게 강의를 또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그게 진짜 좀 고민이에요. 그런 시기예요. 저는. 프리랜서 강사분들이 지금 완전 뭐 진짜 그쵸. 타격이 엄청나다고 예, 들었어요. 정말로. 예,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한 2-30년 걸렸을 것 같은 어떤 맞아. 이런 촉진됐죠. 예, 그게 시대가 1년 빨리 안에 확 다가온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우리 꼬전님 어땠어요? 저는 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일단 취직을 했고요. 어? 퇴직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니 이제 더 박수 쳐줘야지. 모든 사람이 원하는 어제 퇴사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어제예요, 진짜 네, 어제? 어제까지 이 일을 얼굴 좀 하고 봐. 부러우시죠? 불러주시 좀 봐. TK 불러 좀 봐봐. TK 블루. 얼굴이 그냥 벙 때리면서 부러워하는 것 같다. 와. 어제요? 아니 무슨 네, 어제. 몇 개월 만에 퇴사했어요? 그 대학의 연구소에서 일을 어. 하다가 이제 너무 일이 힘들고 지를 맞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더 이상 못 먹겠다 이렇게 지랄 하고, 맞아가지고? 지를 그만 지를 찍게 됐어요. 지를.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소중한 어. 기회를 준 것에 감사를 드리지 막 이렇게 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퇴사해서 지금 기분이 어때요? 지금 너무 날아갈 어머 근데 지금 세상에. 겨우 앉아 있어요. 그래서 빵 먹어가지고 몸무게를 좀 늘려서. 날아가지고 아니 근데 묶어놔야겠어. 날아온 게 겨우 여기 지금 복파타로 날아서 오는 거야 지금. 다른 데 가도 부족할 아니야. 판에. 글쎄요. 너무 아유, 즐겁게 왔어요. 노는 것 중에 괜찮은 거예요 이거. 그런가? 복판이요. 너무 설레하면서 왔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같은 코로나 날아가는 블루랑 기분이구나. 다크 블루는 좀 생각이 달라서. 자 이거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미국에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유럽에도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맞아. 다들 힘내시고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다 챙기는 분들 있어요. 이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진짜 다들 힘내세요. 힘내세요 진짜. 저도 한마디 해야 되나? 네, 하셔야죠. 저에게 키워드는 저도 줌이에요. 저한테 줌은 사실 새로운 기회가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임의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학교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지역 친구들하고 어떻게 할 건가? 그렇지, 다른 지역 친구들. 몇 번 이제 뭐 중앙에서 뭐 대전에서 모이자, 강릉에서 모이자 하면서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것만 기본으로 생각하다가 아니면 내가 내려가거나 그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내려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줌으로 상황이 바뀌니까 갑자기 온라인 과정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온라인이 더 늘어버렸어. 그래서 또 오프라인인데도 온라인밖에 할 수 없는 그룹도 있고 그치. 온라인 중심 과정도 생기고 해서 게다가 또 좀 제가 외부 강의하러 나가는데 그것도 줌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좀 시간에 번 것도 있네요. 그럼요. 오가는 게 4시간이야. 2시간씩 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빼니까 시간도 확 바뀌게 되고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일주일에 줌이 10개인가? 10개인가? 그렇게 한 지가 지금 6개월이 된 거예요. 아유, 그럼 되게 빡세셨겠네요. 익숙하게 됐어요. 익숙하게 됐고 줌 아니 오프라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소통이 된다는 걸 알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 쉐어링이 되고 그치. 거기서 눈물이 나와요. 그럼요. 맞아요. 당연하죠. 안 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럼요. 심지어는 침묵기도도 할 수 있어 서로. 아니 그 박정은 수녀님이라고 그걸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랑 그 영성 훈련 하시잖아요. 막 울고 난리예요. 그걸로 막 눈 감고 나무를 상상하고. 실시간으로 되겠더라고.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야. 자료 공유도 되지 뭐 안 되는 게 없어. 난 이런 생각해. 줌 시대에 이제 우리도 성숙한 어른들은 그런 걸 하는데 좀 이렇게 줌 시대에 애티튜드 같은 것도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 물론 문제가 좀 있어요. 네, 애들이 실제로 그래요. 화면을 켜는 걸 사실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자기 얼굴이 똑같은 비율로 정면으로 나온다는 게 부담이 크더라고. 근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화면은 키되 제발 키되 어깨를 보여주든지 그림자 머리카락을 보여주든지 존재는 있다는 걸 보여달라 했더니 어떤 애가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 있지. 너무 느낌 기발하지 않아? 느낌 그림자를 있다. 보여주는 거야. 근데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늘 이런 거 하면 되겠다. 비둘기. 그리고 갑자기 질문할 때만 얼굴을 보여달라. 야 이걸 우리만 봐야 되는데 TK가 지금 손으로 비둘기 이거 했는데. 그렇죠. 이게 아이고 팟캐스트죠. 우리만. 그래서 나 심지어 줌 수업할 때 약간 내가 라디오 DJ가 됐다던가 진짜 유튜버의 마음으로 혼자 막 떠들어대야 될 때가 특히 어린 친구들. 화면이. 네, 그리고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할 땐 특히 더 그래요. 애들 반응도 별로 안 하고 물론 웃어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아. 그래도 좋은 또 이런 장단점이 다 있네요. 있어요. 그리고 일일이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지목해서 질문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 질문 애들이 피하기도 그래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물으면 꼭 답하게 돼 있고 거기서 침묵하기도 어려운 거야 자기들도. 그치. 그러니까 묘한 역동이 또 생기더라고. 곤란하면 채팅으로 말하면 되니까. 그렇죠. 채팅도 있고. 근데 또 황당한 거 있어. 화면에 몇 놈만 웃는 거예요. 지네끼리 뭐 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지네끼리. 맞아. 상황이 똑같아. 상황이. 맞아요. 지네끼리 뭐라 그래. 그게 왜냐면 채팅을 지목해서 할 수 있어. 자기들끼리. 비밀 채팅이라 해서 내가 TK를 지정해서 TK한테 보내면 우리끼리 보낼 수 있어. 먹고 그리고 오래 하다 보면 줌을 하다 보면 얘가 딴짓하는 게 너무 티나는 게 딱 느껴. 나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눈이 약간 각도가 달라. 그럼 뭐냐면 인터넷 다른 거 창을 틀어놓고 동시에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이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너무 애가 표정도 밝고 수업 시간 내내 잘 듣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잘 들으니까 신경을 안 쓰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가만 있어봐. 그럼 우리 그 친구 한번 에스더 얘기해봐. 보세요 했더니 화면이 바뀌어. 그동안 사진이었어 그게. 대박이다. 와. 걔 이름 마르탱이죠. 걔 마르탱이야. 너무 밝고 맑게 웃는 그 앉은 자세야. 둘이 다퉈. 야 너무 내가 진짜야. 너무 정말 쾌활하게 웃고 이렇게 잘. 그러면 스틸 컷으로. 야 배경 낀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찍냐고. 그 정도는 봐줘야겠어. 아니 천재다, 그러면 천재. 그거를 여태까지 한 번도 걔가 진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의심을 안 했어요? 아니 그날 하루에 적어도 몇 시간은 속일 수 있더라고. 너무 재밌다. 나도 그래. 20명 30명 되면 그럴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마음속 얘기하고 막 진지한데 막 표정 보니까 너무 막 누가 막 울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 기술이 좀 더 발달하면 동영상으로 돌릴 수 있게 동성으로 그렇지. 동영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왜 그럴 수 적당히 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필기하는 것도 약간 해놓고. 별놈들 다 아,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 트는 거야. 그렇지. 어떤 애는 계속 자기가 오늘 지금 이동 중이라서 화면이 막 바뀌어 뒤가. 그러면 정신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너 당신 이런 식으로 항상 수업 때마다 이동하면 지각으로 하겠습니다. 제발 어디에 앉아 계세요. 아니면 듣지 말든가. 난 제일 싫은 게 터널 지나갈 때 걔가 갑자기 까맸다 하얗다 까맸다 막 이래 보면 걔가 터널을 지나가. 근데 또 앞에 되게 크게 온 가족이 다 듣는 거야 이 강의를. 성교육인데 내가 5명 값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별일이다, 매너도 별일. 되게 이게 문제야. 별일이다 이제 이제. 이게 이제 약간 상용화되면 이제 그런 그렇죠. 디테일한 것들이 이제 예. 노멀이 필요하네요. 예, 맞아요. 신경쓰여요. 여튼 되게 재밌다. 네. 오케이. 별일 다 있어, 알겠어요. 별일 다 있어. 예. 마저 진행해 주세요. 이제. 네네. 자, 우리 그렇게 키워드로 이렇게 지난 세월을 코로나와 함께 돌아봤고요. 네, 오랜만이니까 너무 재밌다. 자, 오늘 얘기는 이제 마르텐게르의 귀향.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야. 이 책과 표지 좀 보죠. 오케이. 자, 르투 드 마르텐게르. 오케이. 네, 마르틴 장클로드 까리에르. 음. 자, 이 책 어때요, 표지? 일단 표지는 굉장히 무슨 어떤 고호 그림 같지 않아? 뭔가 고호 비슷한 전원에 무슨, 어떤 이렇게 볏집단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논이잖아요. 논. 네. 논이 쫙 펼쳐져 있고 뒤로. 밀 같기도 하다 밀. 아, 밀밭. 그런가? 우리나라가 밀밭인가? 아니니까 밀밭. 프랑스의 밀밭. 전형적인 프랑스 전원 같죠?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가운데 약간 의기소침 혹은 약간 이렇게 기운이 없어 글쎄. 보이는 남성이 이렇게 물통을 들고 또 그러네. 걸어가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러네요. 여튼 뒤에 그 뭐지 책 날개라 그러나요? 네, 거기에 날개. 보면은 이제 원작이 밑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하베스터스 1565. 그렇구나. 일부러 이제 그 추석과. 시대에 연상이 될 만한 사실은 이게 마르텐 게르의 약간 그 내용도 뭔가 담은 느낌도 맞아요,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거를 그림화했나 했는데 이게 원작이 저는 몇 년? 그러네. 60. 그러니까 또 그럼 맞지. 비슷해요. 그죠? 그러면 소문 났어요. 그런 것 그렇지. 같아요. 소문 났어. 그거를 오, 웬일이야. 이렇게 그림으로 추석도 그려놓은 건가? 소문이 그게 하더라고요. 소문이 났으려면 저기 뒤에 어디쯤에 물레방아가 있어야 돼. 왜 내가 왜 있어야 돼? 하하. 거기 그게 없- 그래서 그냥 또- 이거는 일반적인 이제 농촌의 추수 그럴 풍경이 수도 아닐까. 있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를 의미해서 이 하베스트가 또 중요한 입장인 위치니까 네. 저는 그렇게 재밌네. 생각도 했고. 여튼 예. 작은 농촌 마을. 근데 이 책의 이 마르텐 게르 이야기를 굉장히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네. 어쨌든 우연이든 간에 굉장히 뭔가 잘 드러낸 것 같은 그림. 그렇죠. 한 편의 그림. 그렇죠. 아, 속그림이 나 몰랐어. 속그림이 이렇게 있어. 웬일이야. 보셔야 오, 속그림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게 세상에. 보면은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 소설을 보면 굉장히 격정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네.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지만 배경은 사실 뭐 특별한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 특별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농사꾼들 사이에서 농촌 마을에서 일어난 되게 특별한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일상성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일을 또 드러낸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좋습니다.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수백 년 넘게 회자되어 온 세기의 재판. 누가 진짜 마르텐 게르인가? 이야. 그렇죠. 진짜 마르텐 게르를 찾는 재판 이야기죠, 사실은. 그 재판을 통해서 뒷얘기를 얽힌 얘기를 끌어올린 책이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희극과 비극이 뒤얽힌 진실한 사랑에 관한 한 편의 막장 아침 드라마. 그렇죠. 예, 원조. 이건 거기에 정말 아침에만 19금이야. 나올 수 있어요. 이건 게다가 19금이야. 그렇습니다. 본격 19. 코로나 19를 맞이해서 우리가 본격 19금을 해봐도 좋은 접근인 굉장히 것 좋은. 그렇죠. 고마워요. 아유. 그래요. 자, 그럼 이 분위기를 좀 이어서 트레일러 한번 들어가 봅시다. 꼬조의 트레일러. 두둥. 이거 제가 좀 중요한 몇몇 장면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등장인물을 소개를 해드리면 마르텐 게르라는 사람이 이제 남자 주인공이고요. 이 사람의 부인 이름이 베르트랑드예요. 그리고 이제 세기의 재판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재판을 지휘하는 판사 이름이 코라스입니다. 장드 코라스입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결혼은 색다른 점이 없는 보통의 결혼이었다. 두 농부가 서로 재산을 합치고 자손을 갖기 위해 백파이프와 화승 총소리에 맞춰 결혼식을 올린 것이다. 그러나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아마도 나만 그 점을 느꼈던 것 같다. 예를 들면 나가면서 문을 막 닫으려는 순간 나는 분명히 보았다.
마르탱이 벽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마치 우는 것처럼 어깨를 가만히 들먹이는 것을. 여기서 이제 나라고 하는 화자가 그 마르탱게르의 그 집안의 시녀라고 할 수 있는 까트린입니다. 다음 장면 읽어드릴게요. 갑자기 군인이 신부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 말이오? 저기 저 사람 말입니다. 마르탱게르라고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이지. 군인은 잠시 노름을 멈추고 머리를 긁적거리며 생각을 가다듬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는 마르탱게르가 아니오. 아, 빠밤. 소름 끼쳐. 과거광 갑자기 과거광 쾅쾅. 다음 시간에. 여기서 끊잖아요 보통 아침 드라마.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다음에 전 거 다 설명해줘. 주인공들이 맞아. 다 설명해줘. 아니 집 나갔던 그 마르탱게르가 돌아왔다. 막 이렇게. 왜 하녀가 그랬대잖아요. 심상치 않았다고. 어쩐지 그러더라니. 재밌는 예고편인데 계속하세요. 네, 마무리하세요. 네. 다음 장면입니다. 코라스는 사건을 곧바로 이해했다. 그는 생각이 분명하고 똑똑해서 사람들이 들이대는 증거나 확신 또는 편견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럴 의도도 없었다.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그가 진심으로 바란 것은 오로지 사건의 진실이었다. 확실하다, 아니다 라는 식의 얽히고 설켜있는 실타래를 푸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애초에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빛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통로를 찾는 것, 오직 그것만을 열망했다. 이렇게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모험의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그 세 장면으로 떠올려 보자면 마르탱게르가 어릴 때 마음에 안 드는 결혼을 했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돌아왔고 나중에 진짜냐 가짜냐를 가리는 재판이 있었다. 이렇게. 야, 그걸로 예고편 만들면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웃기다. 자, 저자 구글링 시간입니다. 두둥. 오늘은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구글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TK는 뭐 했나요? TK가 블루. 아, TK 블루였잖아요. 그럼 나도 다크 블루니까 내 기승전 그것도 다 해주시지? 정답입니다. 네, 그냥 제가 한번 그냥 도맡아서 조금 해봤는데요. 네. 이거저거 찾아봤더니 사실은 제가 이걸 알게 된 93년이에요. 93년에 그때 마침 이제 그 서머스비가 나왔을 때였나 봐요. 어떤 이제 선배님이 마틴 기어의 귀향이라는 걸 보면 좋겠다. 선배님이 직접? 선배 간사님이 한 분이 그 형님이신데 그분이 무슨 뭐예요? 그게 또 무슨 뭐 교양 영화겠지 뭐. 그리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다가 이제 82년에 나온 그 영화를 봤어요. 마르틴 기어의 귀향이라는 영어 이름으로 나온 프랑스 영화죠. 그 제라르드 파르띠우라는 아는 분 다 아시는 프랑스의 이제 국민 배우가 네, 있죠. 맞아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된 영화였어요. 근데 책은 제가 그때 확인을 못했고 그 영화를 먼저 봤는데 너무 기묘하고 애틋하고 사랑스럽고 애절하고 와, 이거 뭐지 이거? 그런 이미지로 남았던 영화였죠. 그리고 이제 두고두고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너무 묘하다 보니까 교훈이 딱 떨어지질 않는 거야. 교훈이 딱 떨어지질 않으니까 써먹기가 뭐해. 보통 목사들은 설교에 써먹어야 그렇지. 되는데 이게 직업병이죠. 직업병. 이걸 무슨 교훈으로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미치겠다. 계속 흥미는 진진. 돌아온 탕자. 다리가 잘려도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이런 거네. 교훈이 안 잡혀. 안 잡히네. 교훈이 안 잡힌다는 것 때문에 아마 오랫동안 묵히기만 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2016년 이후에 복팟이 시작된 다음에 항상 1순위로 내 마음에 순위 올렸는데 이게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또 언제 있냐 다시 또 그리고 또 밀리는 많은 또 재밌는 게 있으니까 네. 하면서 계속 밀리다가 이번에 한 3개월 4개월 장기간에 걸친 공백 기간 동안에 네. 이게 확 올라왔어요. 좋네요. 근데 그냥 올라온 게 아니고 이 시기하고 맞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한국의 90년대나 2000년대보다 2020년의 오늘 요즘 같은 한국 상황은 이 마틴 기어의 귀향이라는 책 내용과 호환 뭔가 그렇지. 공명을 이룰 만한 것들이 많다는 게 느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결말도 사실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정확한 선악으로 나뉘기도 어렵고. 그렇죠. 진짜 그래. 말하자면 포스트 모던하고도 비슷한 것도 있고 네. 하여튼 그래서 한국의 요즘의 변화 상황에서 볼 때 우리를 설명하는데 이 16세기 1560년대의 이 두 부부의 이야기는 지금 울림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 가지 근거가 생기니까 나오게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는 영원히 1순위지만 못하는. 왜냐면 교훈이 없어. 교훈이 없으니까 뭘 말하지? 강박 적용이 안 돼 이게. 어쩐지 강박. 오늘 코너에 맞아. 장박 적용이 강박 빠졌어. 강박 적용이 안 돼. 야, 이 얼마만이냐 이게 안 돼. 진짜. 하여튼 그 모던과 포스트 모던을 교체하는 묘한 지점이 있어가지고 맞아.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중세 뷰의 세계인가? 그렇죠. 진짜 그런 느낌이 나죠. 그러게 중세 네, 뷰의 세계. 네.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미처 몰랐던 것은 영화 갖고 내가 아는 척을 혼자 하고 있었구나. 네. 이번에 이제 책을 꼼꼼히 봐야 되겠다. 음. 하는데 책이 2권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2종류가 있다는 걸. 네. 아 그냥 출판사가 달랐겠지. 그러고 어떤 모임에서 추천할 때 자 뭐 아무거나 보세요 하고 던졌는데 그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책이 달라. 그래서 사실 그 다른 판본을 샀어. 사서 확인했더니 달라. 완전 달라. 달라요. 근데 무슨 스토리가 다른 게 아니라 해설이 많아. 한쪽이. 사료 같은 거예요. 역사적인 사료를 각주를 많이 붙인 책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오늘 보게 되는 그 장클로드 까리에르의 판은 일종의 영화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매끈하게 흘러갑니다. 내용이. 전혀 중간에 갈등 요소가 없이 쭉 흘러가는 내용이라고 하면 이건 중간중간에 가다가 서고 바스크 지방 나오면 바스크 얘기 한참 했다가 또 무슨 농민 얘기하면 농민 얘기 한참 했다가 이렇게 가니까 이게 가다서다 때문에 독자들이 읽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책이 뭐냐면 나탈리 제먼 데이비스라는 미국의 역사학자가 계세요. 여성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마르텐게르의 귀향이라는 똑같은 제목의 책을 또 냈어요. 지식의 풍경에서. 근데 이제 원래 이 책 지금 우리가 보게 될 책보다 이 나탈리 제먼 데이비스의 책이 한국에 먼저 나왔습니다. 20년 전에. 2000년에 나왔어요. 이 책이. 2000년이 20년 전이야? 그러네요. 네. 너무 충격인데 오늘? 제가 1살 때 나온 책. 네? 얼마 안 된 거잖아요. 한 살 때? 농담. 농담이에요? 네, 저도 한 우리 3살 때. 믿을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원작은 그 이제 우리가 함께 보는 노란색 책, 이거 노란 책이라고 할게요. 장클로드 까리에르의 책은 영화가 1982년에 나왔는데 그때 책이 나왔어요. 같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얀 책, 우리가 뒤늦게 알게 된 이 주석이 많은 이 책의 나탈리 제먼 데이비스는 이 노란 책의 자문위원이었어요. 그쵸. 그 당시 영화를 네. 찍을 때 자문위원으로 초대가 돼가. 왜냐면 이미 알려진 유명한 마르텐게르 귀향의 전문가였어. 사료를 많이 알고 있었고 직접 어디입니까 아르티가라고 하는 이 마르텐게르의 그 고향에 가서 사람들하고 취재도 하고 촘촘하게 연구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당연히 영화 찍을 때 자문을 했겠죠. 근데 자문을 하고 나온 책을 봤을 때 자기한테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너무 매끈하니까. 그래서 사료를 추가해가지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책을 다시 낸 게 이제 지식의 풍경에서 나온 거죠. 근데 한국에는 이게 먼저 나왔어요. 이 나탈리의 책이 먼저 나왔고 오히려 최근에 이 마르텐게르의 귀향 장클로드 까리에르의 영화랑 같은 책 그건 최근에 나왔습니다. 2019년에. 네, 이게 언제 나왔지? 네, 저우주간. 접근성이 높은 거는 요거야. 그렇죠. 우리가 읽은 거. 우리가 훨씬 읽은 거. 매끈하게 저기 수술 책 읽히고. 잠깐 보니까 저거는 아예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극본 같고 생활사, 그치, 이거 맞아요. 생활사. 생활사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생활사지만 공포에 스토리는 들여다봐야 쫙 있긴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 있긴 한데 요건 들여다보고 예, 이런. 그렇죠. 요건 소설 같고 저건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 그렇게 그리고 볼수 이제 있겠습니다. 막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요. 재판관 개인에 대한 이야기도 막 있고 등장인물들 좀 세세하게 다룬 것 같아요. 이 그렇죠. 역사서는. 네, 그렇죠. 여튼 그래서요. 네, 하여튼 그래서 책 2권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과 관련해서 영화가 2개가 나왔는데 1982년에 아까 말한 대로 마틴 기어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프랑스 영화가 나오고 1993년에 리차드 기어와 조디 포스터가 나오는 서머스비. 아마 서머스비를 오히려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별도로 이것과 상관없이. 서머스비가 그 이제 맥주. 아, 네, 사이다 서머스비? 맥주인가? 네, 서머스비인가? 네. 뭐 그 있더만. 맞아요. 네, 사과 어쩌고. 네, 쓸데없는 소리고. 서머스비. 아니 왜 쓸데없는 동명이. 리차드 기어, 마틴 기어. 재밌죠? 리차드 기어, 마틴 검색할 기어. 때 서머스비 이렇게 치면 안 나고요. 서머스비라고 해야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영어로는 이제 아마 SOMMER. 서머스비일 거야. 서머 그 무슨 뜻이야, 정확히? 모르죠, 나도. 서머스 아니 여름 뭐 서머스비. 이런 거 아니야? 그럼. 서머스비 이런 거 아니야? 뭐 여름비? 여름벌. 장마? 여름벌, 그거마저도 여름벌? 국어 영어 학교했어요? 서머스 비. 장마. 충격적 접근이에요, 세상에. 야 그러면 서머스 롱비 이래야지. 장마면 바보야.
아주가 우리만 모르지 세계적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럽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그러네. 그다음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영화화된 시점은 1982년이에요. 그 뭐냐면 문명사적으로 볼 때 음. 1980년대부터가 유럽의 포스트 모던 시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내용이 소환된 거야. 80년대. 근데 한국의 책 출판은 2000년대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탈리 책은 2000년, 그다음에 이 장클로드 이 책은 2017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독자들이 21세기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스트 모던은 21세기 시작으로 거의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태도가 바뀌어 나가는 게. 그러니까 이해되죠. 포스트 모던 시기에 중세 이야기를 소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다. 뭔가 재밌네.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궁금한 점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네요. 여기까지 짜자구글링 마칩니다. 뜨등 수고하셨습니다. 영혼이 넘쳤어. 그랬어? 자 이제 기승전 예내 시간입니다. 네, 아마 깜짝 놀랄걸? 왜요? 너무 졸이 있어서. 와우. 자, 몇 초 가능해요? 이제 먼저 시간 30초에 끊으세요. 알려주지 않을 네, 거예요. 30초에 자, 시간 끊으세요. 주세요. 네. 알려주지 마시고 과연 얼마 3초 되면 그냥 마이크 끄기로 들어갑니다. 가차 없이. 네. 우리가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해보세요. 30초 안에 한번 해보세요. 시작해. 자, 제가 신호 드릴게요. 시작. 1556년 아버지와 다투고 아내와 아들을 버리고 집을 나간 마르텐게르는 8년여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다. 아내를 비롯한 가족과 마을 사람들 모두 그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나가기 전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 돌아온 마르탱의 귀향은 아내와 그의 집안에 큰 기쁨과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 뒤 마을에 마르탱이 가짜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그렇게 들었어? 긴 공방 끝에 마르탱의 정체에 관한 재판이 시작되는데 다음 시간에 끝. 완벽했어. 31초. 다 어때? 드렸어요. 완벽하지? 31초에 야, 니네들의 효과음은 아니었으면 난 30초나 했겠지만 내가 그 효과음 생각하면서 하느라고 좀 그럼 사이 맞네. 뛰었다. 딱 맞네. 네, 정확히 완벽하지? 기가 예. 막혀요. 31.25예요. 네. 대단합니다. 퇴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예, 약간 성우 그 박정자 씨 되지. 그렇죠. 한 1555년 약간 서프라이즈. 일요일 아침에. 1560 마르텐게르는 1550년대는 어떤 때냐면요. 네. 유럽은 아시는 분들 검색 좀 해주세요.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왜냐면 그때가 뭐냐면 유럽은 종교개혁 시대. 1517년에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에서 그 뭐죠? 신앙 고백 그 95개조 그걸로 이제 교황한테 맞짱을 뜨는 시점이 1517년이에요. 1555년에 뭘 하냐면 신교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1955년부터 1600년까지 약 50년 동안 프랑스에서 난리가 나요. 막 학살 일어나고. 그게 성 바돌로뮤 축제에서의 학살이라고 신교도들이 구교도들한테 집단으로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누구 생일이라고 초대를 받아가지고 죽여버려요. 그 왕의 뭐죠 그 영화 중에 그 뭐지 그 영화 있잖아. 뭐 아니 최근에 했던 그 유명한 왕의 귀환이 아니라 그건 반지의죠 이거 왕에게 드라마 하여튼 그 왕자의 게임. 왕자의 게임. 거기도 보면 그런 장면 있죠. 초대해놓고 다 죽이는 장면.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프랑스에서 신교도가 죽어나가는 시점과 마르텐게르의 귀환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사실은 신교고 갈등이 사실 쫙 깔려 있는 긴장이 있는 상태고 그 정황 중에 아마 이제 이 역사적 시점이다. 배경이 또 이렇게 재밌네. 또 그런 게 있죠. 조선시대. 있었네. 조선시대는 그렇지. 이때가 뭐였을까? 1560. 내가 어떻게 알지? 이때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임진왜란이 1590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즈음 일본이 뜨면서 한국을 호시탐탐 노리던 그 시점. 너무 웃긴다. 마르틴게르는 귀향했다. 그래도 또 전쟁을 치르고 온 거지. 그러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줄거리를 우리 맞춰봅시다. 예, 어쨌든 마르텐게르가 이게 제가 큰 굵직하게인데 이게 얘가 예인이 집을 얘기하시고 우리가 네. 나머지가 좀 빈자리가 보이면 끼어들어서 내용을 풍성하게 우리 만들어주겠습니다. 꼬조가 얘기했듯이 마르텐게르가 이제 아빠 근데 그때 아빠가 굉장히 엄하고 근엄한 아빠 밑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쭈구리로 살던 마르텐게르 남자? 주인공 남자예요. 예, 용모는 키 크고 번듯했다고 나오고 마르고. 카트린의 어떤 증언에 따르면 소심했지만 그래도 또 용기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몸이 잰 친구예요. 예, 그랬나 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책 나탈리의 책을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이 이제 설명이 많으니까 이 집안은 바스크 사람들이에요. 바스크는 스페인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닌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제3의 종족이에요. 근데 뭔가 강인한 인상을 주고 눈썹이 짙고 베레모의 기원이래. 베레모 쓰는 사람들. 그렇구나. 그래서 가끔 2차 대전 영화 보면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라고 있죠. 네. 가끔 베레모 쓰는 사람들이 나와요. 네. 독일군하고 싸우는. 네. 그들이 아마 이쪽 바스크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 옷장 조립이랑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니, 이제 줄거리의 배경을 잠깐 더 아, 보면. 네. 각주를 다 하여튼 중에 감사합니다. 하셔야지. 지금 저의 약간 나탈리 제먼 데이비스 역할을 해주고 계셨어요. 네네네. 옷장님이. 네네. 어쨌든 그런데 이때도 이제 농촌 시대에 서로의 재산을 더 불리고 서로의 집안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의 결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요 마르탱네 집이랑 부인인 베르트랑드가 어렸을 때 10대 때 17살, 예, 12살. 그랬나 봐. 네. 어머, 나이 차이 12살. 아, 뭐야. 너무 어쨌든 됐어. 안 됐어. 그래. 어쨌든 결혼을 시켰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측하기로는 우리 마르텐 게르가 성불능.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발기가 되지 않았던가 뭐 어떤 성불능으로 표현해서 동네에서 엄청 많이 놀림을 놀림 당하고 받았어. 특히 니꼴라라고 엄청 쓰레기 같은 애가 이름은 또 왜 나와. 그래? 니꼴라. 내가 꼬마 니꼴라 되게 좋아하는데 니꼴라. 왜 웃어? 니꼴라가 말하세요. 그러네. 나도 알아들었어. 근데 니꼴라가 굉장히 놀리고 괴롭히고 얘는 또 갑자기 엄한 아빠 밑에서 주눅 들어서 커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짜증이 나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도 아이도 안 생기고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얘네가 잠자리도 안 가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굉장히 놀림거리가 돼. 근데 베르트랑드가 묘사에 따르면 나중에 역사학자분 정확히 해주세요. 아름다웠대. 약간 간간히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 아름다웠대. 박복하다고. 아유, 그러니까 나의 어쩜 좋아. 근데 어쨌든 박복하죠. 우리 다 박복하죠. 너무 복이 없어. 그러니까 조용히 해.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제 남자들한테 베르트랑가 또 되게 희롱도 당하고 막 놀림도 당하고 괴로워하니까 또 뭐라고 할까 막 치료를 받는답시고 막 채찍질을 하는 막 어떤 약간 그러니까 몰래 약간 어떤 주술 흑마술 맞아, 같은. 맞아. 근데 그거를 이제 신부가 얘네 부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네도 믿음을 가지고 막 차삭차삭 때리는데 어쨌든 그 의도가 맞아 떨어졌는지 우리의 추측이지만 어떤 특이한 성적인 취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게르가 반응을 하지. 게르의 몸이 반응을 해. 그래서 그때 잠자리를 갖고 아들인 상실을 가집니다. 근데 또 원샷 원킬이네요. 그렇죠.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게 무슨 책인가 싶을 거예요. 그때 나이가 25, 20. 네, 제가 굉장히 저의 관점에서 줄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성남제시니까. 그거를 굉장히 감안해서 이게 줄거리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저한테는 굉장히 저는 계속 그 하세요. 관점에서 네. 어디에 계속 섰느냐에 하세요. 따라 보이는 풍경이 네. 달라집니다. 네. 예. 아이고, 왜냐면 별걸 그리고 다. 되게 놀라운 거는 이 책의 장점이 굉장히 어떤 부부의 성이라던가 여성의 성이라던가 성에서 오는 기쁨이라던가 관계성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맞아요. 굉장히 많은 네. 지면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아들이 생겼는데 어느 날 아빠랑 얘가 무슨 씨앗 문제로 어쨌든 어떤 사건으로 해서 아빠한테 되판 싸우고 얻어맞고 가출을 한 거야. 이 마르텐게르가 부인이랑 아들을 남겨두고 뭐 그렇다고 일을 썩 열심히 하고 그렇진 않았어. 말탱이 근데- 갔어. 마틴이가 그래서 마틴 게르야. 맞아. 못해 먹겠네. 근데 어쨌든 집을 나갔지 뭐야. 음. 그러고 이제 막 전쟁에 나갔다 소문도 많았고. 근데 또 까트리는 시녀는 어떤 생각했냐면 얘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알았는데 뭔가 한 곳에 머무르를 맞아. 역마살을 받나 봐. 맞아. 역마살을 받나 봐. 그래서 나갔어. 그런데 어느 날 8년이 지난 어느 날 동네 입구에서 옛날 친구들 남자애 둘이서 이렇게 어른이지 뭘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너 마르탱 아니니? 야, 이 마르탱아! 너 마르탱게르 아니야? 마르탱이 돌아왔니? 했더니 어떤 남자가 이제 마을 입구에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걔한테 마르탱이라 하니까 얘가 맞아, 나 마르탱이야. 너 누구지? 하고 그 애를 맞아. 알아보는 거야. 근데 이 남자가 8년 전에 나갔을 때 그 약간 뭔가 약간 여리여리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느낌이 뭐 건장하고 여유 있고 그 흔히 말하는 그런 남자다움을 몸에 장착하고 왔는데 이제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야. 집 나갔다. 왜냐면 그 사이에 엄마 아빠가 또 돌아가셔. 마르탱이 나가서 충격받고 그야말로 부모님이 마르탱이 가셔가지고 돌아가시고 삼촌인 삼촌이 작은 아빠가 너무 놀랍게도 그 마르탱의 장모님과 또 결혼을 해. 희한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 밑에서 자기 딸도 키우고 그리고 이제 장남이 집을 나갔으니 그 집안을 대신 형님 대신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르탱이 돌아온 거야. 그래서 마르탱이 돌아와가지고 왔는데 그 자체가 일단 갈등 구조다, 그죠? 뭔가 그렇지. 갈등 구조죠. 근데 진짜 그때까지만 상속인은 해도 마르탱인데 그렇지. 그동안 재산을 관리한 사람은 삼촌이다. 근데 또 마르탱이 와가지고 돌아왔는데 이제 부인은 그 소문을 듣고 빨래터에 있다가 이 베르트랑드가 장면 어떻게 찍어야 돼 영화로? 그러니까 몰라 빨래를 일단
신나게 두드려야지 막 이렇게 해야지 근데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 마르탱이였다고 마르탱이였다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몰려가지고 마르탱이였어 이러고 막 가족들이 나왔는데 얘가 막 너무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고 능글이 아니라 뭐 이렇게 변죽도 좋고 막 웃으면서 사람들 이름도 하나하나 다 너 누구구나 기억해요 막 이렇게 하니까 뭐 뭔가 조금 이제 겉모습도 다르고 더 건장해지겠지만 마르탱인 거야. 그래서 너무 잘 기억해. 그렇지 기억력도 너무 뛰어나고 사람 동네 일도 다 알고 옛날에 그 마르탱이 성격만 달라졌어. 그래서 야 얘가 전쟁 나갔다 오더니 뭔가 사람이 됐구나. 사람들이 너무 반갑다 이러고 군대 갔다 와야 돼. 우와. 나랑 군대 갔다 와. 그냥 군대가 아니라 이라크도 가고 전쟁도 치료해 파병해야 돼. 참 이 전쟁 간단히 얘기할게요. 이 전쟁은 프랑스와 스페인의 전쟁인데 이 동네는 프랑스예요. 아까 말했죠. 바스크는 제3의 종족이라고. 그리고 주로 스페인 쪽 정체성이 강한 편이에요. 그랬는지 이 사람이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지만 스페인 쪽에 가담한 병사로 참전을 했어요. 마르탱게르가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겠다.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어. 사람들이 말 길이 없지. 맞아.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전쟁 일어나는 얘기도 해주는데 어쨌든 빨래터에서 아직도 부인은 돌아오질 않았어. 왜? 너무 떨리고 막 어쩜 8년 만에 보니까 와. 그리고 가기 전에도 이 마르탱이 부인한테 잘하지 굉장히 퉁명스러웠고 불친절해서 막 신경질적이었던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약간 뭔가 예민하고 뭔가 그런 사람 있잖아.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또 놀랍게도 베르트랑드는 엄청난 사람들의 어떤 구애나 예를 들면 희롱에도 의하고 정조를 되게 지켜서 또 그게 놀라운 점 중에 하나였어. 그 또 아름다운 여성이 자기 명예를 지키는 사람이었대요. 맞아. 그랬는데 내가 왜 반말하고 있지? 언제부터 난 반말을 했지? 약간 기억이 안 나네. 그냥 계속 할게. 그래, 계속 하세요. 계속 할게요. 얘는 얘니까. 그랬는데 얘가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야 빨래터에 베르트랑드가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가자 해서 정말 왜 드라마 보면 정말 피리 부는 사회처럼 루루루루루 그래서 딱 베르트랑드가 딱 서 있는데 그러니까. 마르탱게르가 표정이 너무 궁금하더라고. 베르트랑드랑 이제 원샷에 딱 둘이 딱 잡히는 거지. 그거 딱 하는데 알죠? 베르트랑드 손에 빨래방망이 들고 있다가 떨어뜨려야 돼. 그렇지. 또롱깡땅 또롱깡땅 그러면서 떨어지면 어떻게 놀래야 될까? 이거보다는 약간 그냥 이렇게 마음에 뭔가 털썩. 그런 거지. 되게 털썩 어려운 이런 거지. 연기야. 그렇지. 털썩. 이거 어려운 연기야. 아닌데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긴데도 뭔가 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뒤에서 막 이렇게 막 얼마나 이렇게 기대했잖아. 어떻게 될까? 근데 빨래 방망이를 던졌으면 또 이 장르가 달라지는데 마르탱게르가 딱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지. 네가 얘기해, 특히 너의 언어로. 그때 얘기했지. 뭐라고 말해야 했어? 돼? 뭐라고 말해야 돼? 진짜라면? 진짜로 여보 아니, 그랬겠지. 여보. 아니 여보. 나 베르트랑드 이름을 부른다던가 아니면은 나 왔어 하면 미안하오 뭐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겠지. 아니면은 뭐 모르겠어. 얘 기본 성격이면은 우리 옷장이 뭐라고 하겠어? 나는 마르탱게르 앤유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할 순 없잖아. 뭐야 안녕 난 마르탱게르야. 너 이름이 뭐니 이거? 그럴 수 없잖아. 여보. 뭐 그랬겠거나 아니면 고생이 그냥 많았어. 웃었거나 아니면 말 없이 그냥 손을 맞아, 벌렸을 맞아. 수 있지. 나는 그거 생각했어. 진짜. 그게 나. 딴 소리 해봐야. 뭐요? 하지만 마르탱게르는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더 훌륭한 말을 했지. 뭐라 그래요? 내 아내가 이렇게 예뻤다니. 자기 혼자 말했겠지. 아니야, 까트린이 끌어안으면서 들었잖아 까트린이. 끌어안으면서. 그거 들은 아니면서 걸로 내 아내가 이렇게 예뻤다니. 여러분 이거 실화예요. 음. 실화 얘기 중에 이제 약간은 각색이 있을 건데 하여튼 영화적인. 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흐르는데 그 사이에 마르탱게르가 아까도 제가 짧게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사람이 달라져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일단 부부 관계가 뭐 아주 뭐 성불능이었다는 그 소문이 그리고 그게 사라졌어. 사라질 정도로 뭐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밀밭으로 들어갔다 나오고, 주변 사람들이 다 어디 증언을 갔다 할 만큼 나오고. 이게 우리가 그냥 웃기려고 금슬이 하는 좋았지. 얘기가 아니라 진짜. 진짜 이게 다 책에 맞아요. 자세히 나오는 묘사고 그때만큼 우리 베르트랑드가 아름다웠던 적이 또 없었다고 책에 나와요. 맞아. 너무 정말 행복해 보이는. 사랑받는 여성인 그러니까. 거지. 맞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딸도 하나 태어나고 그리고 원래 아들도 그 전에는 자기 아빠가 자기 막 있는 데 없는 집에 나가버려서 얼굴 모르는데 돌아온 아빠는 자기한테 너무 잘하고 그리고 집안일도 잘해서 게르가 마르탱이 돌아오고 나서 집안이 윤택해졌다, 풍족해졌다 이런 소문이 막 돌았고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했어. 그러던 어느 날 비극.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은. 정말 이게 이비방정이야. 정말 동네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묘한 복선들이 막. 그렇지. 근데 그 사이사이 이제 까트리는 맞아. 자기는 이게 눈치코치가. 눈치코치가 뭔가, 아주 빠른 이 하녀는 뭔가 어떤 뭐 십자가가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어떤 작은 신호를 통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느낌을 통해서 쎄한 느낌을 맞아. 받아. 뭔가 이 행복이
유지되지 못할 것 같은 어떤 그런. 근데 어느 날 어떤 이제 불황자들 예를 들면 뭐 떠돌이 군인이라던가 뭐 이렇게 이루어진 불황자들이 와가지고 마르탱게르의 헛간에서 재워주게 된 거야. 하필이면. 그렇지. 그래서 음식을 이제 전해주러 딱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음식을 주고 이렇게 하고 뭐 또 도박하자 그러는데 마르탱이 뭐 화내면서 난 도박이 싫어. 근데 그 마르탱이 또 약간 다혈질이었어. 돌아왔는데 욕설을 잘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신부님도 좀 싫어하고 그랬대. 맞아. 돌아온 마르탱이 좀 그랬다는 거서 아 전쟁이 후유증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군인이 이제 마르탱이 음식을 주고 딱 나갔는데 저 사람 누구요? 그랬더니 마르탱게르예요. 뭐 나갔다 돌아왔죠. 누가 했더니 쟤 마르탱 아닌데? 쟤 마르탱 아니라 다른 마을에는 팡세트라는 애야. 내가 아는데 마르탱은 쟤가 아니야. 이렇게. 팡세트? 그렇지. 그러면서 아주 작지만 금이 생겨. 의심의 싹이. 미랄의 씨앗이 떨어진 거지. 처음엔 그 말을 듣고도 사람들이 그냥 자기 할 일 해요. 뭐 잠깐 뭔 소리야? 이러고 어. 처음에는 그냥 자기 그냥 작은 씨앗이 심겨지고 그 씨앗이 그냥 이렇게 썩어 없어져도 되는데 아니 근데 그 순서는 거기에 그 순서 잘 봐봐요. 지금 그렇게 군인이 말했을 때 의아해하는 그 장면 전에 재산을 달라는 사건이 그 이후예요. 그 이후예요. 순서가 좀 다르네 그러면. 책 여기서는 오히려 여기서는 그 달라고 하자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긴 관점에서 그 얘기를 듣게 되니 더 증폭되는 방식으로 역사서는 그랬구나. 그렇게 된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이 시나리오에서는 어땠냐면 그 말을 듣고 맞아. 심지어 사람들이 약간 술렁대니까 삼촌 피에르가 아니야 마르탱은 우리가 더 잘 알아. 우리가 더 이게 약간 자기도 자기 스스로 확신하려는 듯이 얘들아 마르탱 우리가 더 잘 알아. 남들은 몰라. 이렇게 박아. 불황자의 말을 고지고대 듣지 마. 뭐 이렇게 했는데 하는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다들 거기에서 의아해하지만 갑자기 제가 없는 동안에 삼촌이 제 재산 그동안 잘 불려주시고 해주신 거 감사한데 제 재산 한 3,000프랑 있잖아요. 삼촌이 얼마 있으니까 그거 주세요 이런 거야. 근데 그때 갑자기 삼촌이 빡이 치면서 이 자식이 너 내가 없을 때 네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근데 얘가 또 뭐라고 하냐면 그건 고마운데 어쨌든 그 제 재산이니까 주세요 하니까 삼촌이 그때부터 그 씨앗이 급속도로 싹을 틔우고 3년 만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으면서 의심은 갖고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약간은 그렇지. 그렇지만 이득이 있었잖아. 안 할 말을 하잖아요. 갑자기. 네가 가짜든 진짜든 마르탱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히 나에게 그렇지. 그러니까 의심이 있었어도 얘가 잘했고 계속 충성했으면 모른 척했을 거야.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돈 달라고 하니까 모르겠어.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책의 관점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또 달랐다고 하시니까 또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르탱이 그때부터 사람들이 동네 난리가 난 거야. 쟤 진짜다 가짜다. 해가 갈리기 시작했어. 얘 왜 돈이 나뉘냐? 왜 돈이? 하면서 뭐 고소를 하네 마네. 그리고 막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타 싸우고 길거리에 만날 때마다 동네가 파국이 난 거야. 완전히 이 두 사람도 싸워요. 농사 짓다가 맞아. 숙부하고 이 독하고 싸워. 몸싸움도 되게 많이 하고 근데 오늘 또 숙부가 얘가 갑자기 내가 돈 줄게 너 새벽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헛간으로 와 이렇게 해서 갔더니 그 니콜라 아까 말한 그 니콜라를 시켜가지고 동네 불량배를 시켜가지고 얘를 곡괭이로 죽이려는 줬는데 또 부인 베르트랑 내가 목을 던지죠. 그럼 나중에 증언으로 자기가 막지 않았으면 곡괭이가 목에 찍혀서 죽었을 것이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극적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곡괭이가 베르트랑도 목에 딱. 그렇지. 찍혔으면 또 이 이야기는 다르게 흘렀을 거야. 요 앞에서 멈춰. 그런데 멈췄어. 하필이면. 야, 베르땅들은 그럼 끝까지 이 마르탱으로 믿은 모양이야.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책을 쭉 보면은 아직 알 수 없는 부분, 어떤 베르트랑드의 심리,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세세한 얘기는 건너뛰고 결국엔 이게 이제 동네에서도 갈리게 된 거예요. 진짜다, 가짜다, 모르겠다, 노코멘트 하겠다. 그때 이제 저 도시에 정말 연락 똑똑한 판사가 한 명 있었어. 장드 코라스. 코라스. 이름도 코라스. 뭔가 똑 떨어지는 게 물론 1심은 동네 재판소가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진짜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동네 재판소에서는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이게 커지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도시로 넘기고 그야말로 대법원으로 넘겼고 대법원에서 이제 온 거야. 똑똑한 사람이 또 흥미를 느끼고 이 사람 되게 똑똑하대. 그 당시에 최고 지식인 중에 하나였다고. 그랬나 봐. 그래서 왔는데 이 사람이 아주 합리적으로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 듣더니 일단 1차로는 쟨 진짜다. 판결 내렸어. 근데 얘가 자고 있는데 이제 마르탱이 기쁘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정식 고소건이 또 됐다면서 그리고 거기에 네 아내가 사인을 했다. 십자가로 사인을 했다.
해가지고 그 아내의 증언이 그러니까 딴 사람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같이 사는 여태까지 마르탱의 적극적 지지자였고 1차 판결에서 이제 무죄를 그러니까 진짜라는 판결을 받았을 때도 너무 신나하면서 같이 집으로 왔던 베르트랑드가 갑자기 고소했다는 약간 아이러니한 네. 상황. 그게 이제 힘을 얻으면서 이게 완전 이제 대부분 도시로 가서 고소 재판- 주체인이 된대요. 그렇지. 이름을 베르트랑드로 해가지고 피에르가 아,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 밝혀졌지만 숙부가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켰지만 압박을 심하게 압박을 가했어요. 했지만 그러나 또 베르트랑드도 나름의 남편과- 이제 뭔가 이제 그러니까 속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 고소에 나름 일조를 한 이유가 있었어. 그 이유는 이제 또 나중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뭐 베르트랑 이 마르탱이 또 제일 재밌는 거는 이 코라스가 이거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또 마르탱에 대한 의견도 갈리고 이게 그냥 단순한 가족들의 일이 아니라 이 마을의 일이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 다 도시로 가. 룰루랄라 룰루랄라. 다들 처음 가보는 거래. 그렇지. 어. 달구지 끌고. 그렇게 그 맞아. 당시에 관광이 어딨어요. 진짜 맞아. 평생 자기 동네 사는 거지. 그러니까 대도시에 간 거야. 그래서 수도원에 머물면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일단 마르탱이 뭐 달변이 그냥 뭐 기억력도 너무 똑똑하고 막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또 이제 피에르는 미치겠는 거예요. 야, 작은 아버지 아니 저 새끼가 저거 입만 살아가지고 얘들아 속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장면에서 음, 맞고소를 해요. 누가 그 마르탱이. 마르탱이 그래가지고 양쪽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음. 양쪽 다 구금이 된 거예요. 아. 그 상태야, 지금 상황이. 이 책에는 없는 내용이네요. 아주 웃기는 상황이죠. 어. 둘 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몇 개월씩 그 아. 3개월인가 이렇게 지내. 오래 걸렸구나 실제 역사에서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거의 사람들의 증언도 그렇고 결정적인 증언도 나오고 또 그 자리에서 이제 베르트랑드가 증언을 확실하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부인 베르트랑드. 나의 남편이 맞고 근데 너 왜 고소했냐 그랬더니 그렇지. 왜 저는 고소했냐 사실은 묻겠지. 이 사람이 말하지 제가 이렇게 얘기해 우회적으로 제가 고소를 했다면 저는 제 이름을 썼을 것입니다 직접. 근데 거긴 십자가 표시밖에 안 돼 있고 그 십자가 표시를 이제 베르트랑드가 했다고 이제 삼촌이 얘기했거든. 했더니 작은 아버지가 했더니 갑자기 너 글씨 못 쓰면서 네가 무슨 네 이름을 써? 했더니 갑자기 이 여자가 눈빛이 결연하게 바뀌면서 종이와 펜을 주세요. 아 소름 돋았어. 와 연기. 종이와 펜을 주세요. 대박. 그러더니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 두 개를. 저라면 2개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장르가 달라져. 그런데 갑자기 일필휘지로 베르트랑드하고 이름을 쓰고 알고 봤더니 이 남편한테 글씨를 배웠어. 배웠던 거야. 아. 또 이 지점이 굉장히 포인트가 뭐냐면 다시 돌아온 마르탱은 글을 글을 쓸줄 읽고 쓸 줄 알았고 그래서 피에르가 뭐라고 했냐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애들은 간교하다. 맞아. 사람을 홀릴 수 있다. 이런 시점에서 또 얘를 몰아갔어. 얘는 그래서 사람들을 홀릴 수 있다. 그게 이제 그 당시 사회 그 농촌. 아무도 그렇죠. 아무도 몰라. 문맹이야. 다 문맹자가 문맹이야. 그렇지. 베르트랑 썼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또 베르트랑 써 있었대.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확실해지면서 이제 거의 이제 판결만 남은 상황이야 거의. 그런데 근데 거의 기울었죠 마르탱 쪽으로. 거의 100%. 100% 기울어. 거의 99.9999 기울었는데 땅땅땅 되는데 갑자기 마지막 판결하기 직전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네. 뭐니 그렇지 쩔뚝. 맞아. 영화에 그래. 그렇지. 그것처럼 그래. 진짜? 진짜 그렇게 오, 해요. 뻔하지 마니. 그래서 거기 역시 안 문이 봐도 열리면서 비디오. 예, 저 영화 주변에 영화 실루엣. 주변에 청중들이 다 이렇게 뒤를 쩔뚝. 그런 식이야. 쩔뚝 하는데 어머. 내가 진짜 마르텐게르요. 하면서 자기가 진짜 마르텐게르라고 말하는 남자가 나타난 거야. 봐봐. 그러면서 서머스 롱비야 진짜. 그러니까 서서 과연 이 이야기의 진실은 두둥 이 이부에서 결말은 계속 어떻게 들어옵니다. 될지 2부에서 뵙겠습니다. To be continue. 목 아파. 채널 고정. 자 이렇게 해서 네, 혼신을 너무 다 재밌다. 했다. 야. 재밌지? 이거 거의 N 극장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거 연극장. 창작 소설이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실화, 말 그대로 이거 실화. 실화냐? 네. 네, 이게 실화라는 거야. 현실가. 제가 이제 옷장 조립 시간에 음. 지금 간단히 마무리하고 이제 1부를 마칠게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실화라는 거예요. 실화를 어떻게 교차 검증을 하냐면 그 16세기의 그 근대 초기 작가들 중에 몽테뉴라고 있어요. 다 알아 몽테뉴 그럼 수상록이라고. 수상록. 그 몽테뉴 수상록이라는 내용이 뭐냐면은 나 궁금했는데. 별 얘기가 아니고 그냥 에세이란 건데 무슨 에세이냐면 아무런 가치나 목표를 갖지 않은 자기 기술서예요. 오. 나는 왜 키가 작지? 어머. 야,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되게 재밌다. 그래도 나는 진짜. 뭐 떳떳해. 어. 이렇게 사는 게 좋겠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싸이월드. 이런. 모르겠어. 그냥 하여튼 이렇게 뭐 아. 자기를 그냥
누가 어떻게 평가할지에 관심이 없이 자기 얘기 자기를 이렇게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너무 그게 의식의 흐름에 수상론. 따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최초의 그런 식의 담대하게 귀족이 자기를 그런 식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좀 특이한 일이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이제 근대의 초기 상태를 보여주는 근대 인간, 오늘 현대인 같은 셀프를 묘사할 줄 아는 사람. 재밌다. 근데 그게 수상록인데 그 주인공인 그 사람이 나중에 회고를 하면서 내가 젊을 때 그 툴루즈라고 하는 곳에서 재판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희한한 일이 있었다고 기록이 나와요. 역사적 증. 그게 바로 마르탱게르. 그다음에 그 이 코라스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인데다가 이 사람이 당대의 석학이야. 아주 명망 있는 사람인데다가 합리적이고 좋은 사람이었어. 맞아. 이 사람이 이 판결을 내렸으니 뭐라고 내렸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인생에 남잖아 기억에. 그래서 그렇지. 그 이듬해 바로 1560년이에요. 그 이듬해가. 그 이듬해 직접 지난 1년 동안인가요? 그 기록을 써서 잊을 수 없는 판결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또 한 명 이름 좀 잊어버렸네. 그 사람의 메모리스인가 하는 책이 또 하나 나와요. 그 소설 같은 게 나온 거. 그래서 일단 바로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한 사람은 법률가가 쓴 책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작가가 쓴 거 하나. 두 개가 이미 그 당시에 돌아요. 그 유럽 세계. 아니 얼마나 그때 얼마나 뭐가 있었겠어? 신기했으면. 페북이 있어, 영화가 있어. 얼마나 얼마나 재밌었을까? 재밌었을까? 얼마나 사람들이 재밌어. 완전 자극적이잖아. 아침 진짜 드라마. 맞아. 심지어는 이 여성이 그 신문 당할 때 자기가 진짜 이 남편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다 맞아. 말을 했다. 맞아. 어떤 식으로 만났고 어떻게 관계를 했고 맞아. 그걸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왜냐면 여기서 코라스가 되게 진지하게 어떤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맞아. 물을 수밖에 물어보잖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왜 너는 이 사람을 확신하냐? 왜 돌아왔을 때 어떻게 알았더니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언제 어떤 원하는지 어떤 알았지.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좀 부부간에 있을 수 있는 맞아. 내밀한 얘기잖아. 그렇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 주제로 말하자면 뭐랄까 냉혹한 진짜와 따뜻한 가짜 좋다. 그 두 개의 만남. 그러네요. 근데 나중에 그 따뜻한 가짜들이 진짜가 되고 싶어서 진짜를 되려고 하다가 그만 거기까지. 스포 안 하기로 했는데 삐처리. 그 다음에 이제 또 과연 하나는 옷장의 이 말은 진짜일까요? 식스 센스. 또 하나는 이제 이 문명사 쪽으로 볼 때 중세와 근대가 겹치는 시점에 여전히 그 중세의 문법을 쓰고 있으나 몇 명의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특히 관점이 베르트랑드를 봐요. 그러니까. 코라스도 그렇고. 진짜. 호라스, 구체적인. 베르트랑드, 심지어는 이 마르텐게르, 요 새로운 놈, 음. 이 세 사람의 태도는 음. 중세의 문법을 쓰고 있으나 중세의 운명 속에 있긴 하지만 이게 몸부림은 이미 현대인이었다. 그렇지. 그걸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딜 가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조금씩 앞서가는 사람들. 네. 그리고 자기 곤조를 진짜 지키는 사람들. 좀 곤조. 그래서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이런 작품들이 유럽에서는 이 1980년대 이후에 나오고 한국에는 왜 2000년 10년 전으로 나왔는가? 그 시대에 독자가 있다고 출판업자들이 예민하게 본 거겠죠. 그렇겠지. 그 수요가 있는 거야, 필요가. 그렇지. 아이 출판업계까지. 어. 야 재밌다. 옷장 조립 시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를 마칠게요. 그럼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2부 때 만나도록 하죠.